한 노인이 쓰러진 뒤 진돗개 한 마리가 매일 같은 자리를 지키며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는 정말 나쁜 사람이 숨어 있었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복실이와 춘섭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을 장터의 마지막 햇살이 기울어 가던 오후였습니다. 이춘섭은 복실이와 함께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8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온 그의 손엔 장에서 사온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옆에선 진돗개 복실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 걸었습니다. 복실아, 오늘 생선 아줌마가 고등어 한 마리 더 주셨다. 집에 가서 너랑 나눠 먹자. 복실이는 마치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춘섭을 올려다봤어요. 8년 전 폐기된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주워온 이 진돗개는 춘섭에게 가족이자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가 된 춘섭에게 복실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장에서 돌아오는 길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춘섭이 걸으면 복실이도 같은 속도로 따라왔고 춘섭이 멈춰서면 복실이도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마치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처럼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저기 순대 냄새 나지? 너도 먹고 싶냐? 춘섭이 장터 입구의 순대 가게를 가리키자 복실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관심을 보였어요. 춘섭은 웃으며 순대를 하나 사서 시켜준 뒤 복실이에게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뜨거워. 복실이는 조심스럽게 순대를 먹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춘섭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둘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복실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하지? 춘섭이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복실이는 그의 손을 살짝 핥았어요. 고맙다는 표현이었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둘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할아버지와 걔 정말 보기 좋네요. 매일 저렇게 함께 다니던데요. 부러워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뜻했지만 춘섭과 복실이는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옆에 있는 서로였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 가까워질 때쯤 춘섭은 복실이에게 말했습니다. 복실아, 집에 가면 너 좋아하는 객검도 하나 줄게. 오늘 장에서 샀거든. 복실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춘섭이 자신을 위해 뭔가를 사올 때마다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단순히 간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춘섭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있어서 아빠가 외롭지 않아. 정말 고마워, 복실아. 춘섭의 진심 어린 말에 복실이는 춘섭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애정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 앞에 도착했을 때 춘섭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유독 심한 현기증이었어요. 그는 벤치에 잠시 앉으려 했지만 몸이 휘청거리며 균형을 잃었죠. 어지러워. 복실이는 즉시 춘섭의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걔는 갑자기 불안한 듯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춘섭이 벤치에 몸을 기대려던 순간 그의 몸이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복실이는 놀라서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 거의 짖지 않던 개가 목청을 높여 울어댔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 어르신이 쓰러지셨네. 빨리 구급차 불러야겠어요. 복실이는 쓰러진 춘섭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코로 춘섭의 손을 건드리며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 했어요. 춘섭의 얼굴을 하자보기도 하고 작은 소리로 울어보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저씨. 복실이도 함께 춘섭을 깨우려 애썼어요. 앞발로 춘섭의 팔을 살짝 건드리고 귀에 대고 작게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춘섭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도 복실이는 구급대원들 곁에서 맴돌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춘섭을 들것에 옮기자 복실이는 더욱 불안해했어요. 이 개는 어떻게 하지요? 보호자가 있나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춘섭의 가족에 대해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혼자 사는 걸로만 알려져 있었거든요. 일단 병원으로 모시고 걔는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구급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 복실이는 더욱 애타게 짖었습니다. 자신도 함께 가야 한다는 듯이 구급차 문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걔를 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걔는 같이 못 가. 구급차가 출발하자 복실이는 뒤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달렸어요. 춘섭과 떨어질 수 없었거든요. 구급차보다 빠를 수는 없었지만 복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복실이의 모습에 놀랐어요. 저게 봐, 구급차를 따라가고 있어. 복실이는 숨이 차도 계속 달렸습니다. 춘섭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걸 보고 복실이도 그 방향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급차는 복실이보다 빨랐고 병원 안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복실이는 병원 입구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춘섭이 저 안에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복실이는 병원 문 앞 가로등 아래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춘섭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밤이 깊어갔지만 복실이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진돗개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번 다가왔지만 복실이는 누구의 손길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인근 요양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그는 보호자 없는 환자로 분류되었죠. 병원 관계자들은 춘섭의 신분을 확인했지만 연락할 가족이나 지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분이네요. 일단 입원시키고 지켜봅시다. 복실이는 그날 밤 내내 병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지친 몸을 가로등 아래 움츠린 채 잠들었지만 아침이 오자마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문을 바라봤어요. 춘섭의 냄새를 찾으려 코를 킁킁거렸지만 이미 바람에 날아가 버린 뒤였습니다. 그렇게 복실이의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한 마리 진돗개의 간절하고도 숭고한 기다림이 말이죠. 춘섭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하얀 천장과 낯선 냄새, 그리고 귓가에 들리는 의료진들의 목소리에 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했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복실이었습니다. 복실이는 어디 있나요? 곁에 있던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셨네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제게 복실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같이 있었는데. 간호사는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개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잠시만요.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도식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춘섭에게 다가왔어요. 겉보기엔 자애로운 의사 선생님 같았죠. 어르신 깨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저는 이 병원 원장 한도식이라고 해요. 원장님, 제가 쓰러졌을 때 함께 있던 개가 있었는데요. 복실이라고 하는 진돗개인데 어디 있는지 혹시. 한도식의 눈가에 잠깐 차가운 기색이 스쳤지만
곧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걔 말씀이시군요. 걱정 마세요.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걔들은 영리하니까 말이죠. 아니에요. 복실이는 절대 혼자 집에 가지 않아요. 제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기다려요. 8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르신, 지금은 몸 회복에 집중하셔야 해요. 걔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한도식은 대화를 차단하듯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춘섭은 불안했습니다. 복실이가 걱정되어 잠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복실이가 정말 걱정되는데 누군가 확인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어르신, 가족분은 계시나요? 연락해드릴 분이 있으시면. 아니요, 가족은 없어요. 아내도 몇 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도 없고요. 한도식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원하던 답을 들은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더욱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르신을 잘 돌봐드릴 테니까요. 가족 없어도 걱정 마시고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춘섭이 퇴원하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한도식은 항상 아직 위험해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라는 말로 막았거든요. 검사 결과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언제 퇴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춘섭은 점점 답답해졌어요. 복실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병원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복실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모두들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제게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복실이가 걱정되어 미치겠어요. 어르신, 자꾸 걔 이야기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고. 그 시간 복실이는 병원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자동문 앞에서 보안 요원이 막아섰어요. 야, 걔는 들어올 수 없어. 저리 가. 복실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병원 안 어딘가에 춘섭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보안 요원이 다가오자 복실이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이 개가 왜 자꾸 여기 와서 맴돌지? 아마 주인 찾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병원에 개가 있으면 안 되지. 쫓아내야 해. 복실이는 병원 입구에서 쫓겨났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보이는 가로등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병원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복실이의 털이 젖어갔지만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쓰러워하며 우산을 씌워주려 했지만 복실이는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직 춘섭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 안에서는 한도식이 춘섭의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없는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매 진단을 허위로 내리고 국가 요양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아내는 것이 그의 수법이었어요. 이 환자도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네요. 한도식은 아무렇지 않게 거짓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자꾸 걔 이야기만 하는 걸 보니 확실해요. 복실이는 그날 밤도 병원 앞에서 보냈습니다. 춘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추위에 떨며 웅크린 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이 시험받는 순간이었죠.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춘섭의 상태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머리가 자꾸 흐릿해지고 가끔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헷갈렸어요. 하지만 유독 복실이에 대한 기억만은 선명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해졌죠. 복실아, 어디 있니? 아빠가 여기 있다. 춘섭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주는 약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를 향한 그리움만은
더욱 커졌어요. 간호사님, 제발 제게 좀 찾아주세요. 복실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르신, 또 걔 이야기세요? 그런 개는 없어요. 혼자 상상하시는 거예요. 간호사의 말에 춘섭은 당황했습니다. 복실이가 없다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8년간 함께한 가족인데 어떻게 상상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복실이는 분명히 있어요. 진돗 개고 이만큼 크고 춘섭은 손으로 크기를 재어 보였습니다. 털이 하얗고 눈이 정말 영리해요. 제가 어디 가든 따라다니고 어르신 계속 그런 얘기하시면 다른 환자분들이 힘들어해요. 조용히 하시고 약 드세요. 간호사는 춘섭에게 약을 건네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하지만 춘섭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복실이는 분명히 존재했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한도식은 춘섭의 진료 기록을 다시 한번 조작했습니다. 환자가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에 대한 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매 진행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임. 거짓 진단서였지만 한도식에게는 이것이 돈벌이 수단이었어요. 보호자 없는 노인들을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 장기 입원시키고 국가지원금과 요양비를 빼돌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치매 증상입니다. 약을 늘려야겠네요. 한도식은 춘섭의 차트에 추가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약들이었어요. 춘섭은 하루하루 기억이 더 흐려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실이에 대한 기억만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마치 마지막 남은 끈을 붙잡듯이 말이죠. 복실이가 배고플 텐데. 춘섭은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에 사료 주는 시간인데. 옆 침대의 환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걔 얘기 그만해요. 매일 똑같은 소리만 하시네. 걔가 정말 있거든요. 춘섭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실이는 그 순간에도 병원 앞에서 춘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째 비가 내렸지만 복실이는 가로등 아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털이 젖어서 축축했지만 병원 문을 향한 시선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복실이를 불쌍히 여겨 음식을 갖다 주기도 했지만 복실이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춘섭과 함께가 아니면 의미가 없었거든요. 이게 며칠째 여기 있네. 주인이 병원에 입원한 모양이야. 그래도 이렇게 비 맞으면서까지. 사람들은 복실이의 충성심에 감탄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달랐습니다. 보안 요원은 복실이를 계속 쫓아내려 했어요. 야, 또 왔네? 여기서 떨어져. 복실이는 보안 요원이 다가오면 몇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이 보이는 거리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편 춘섭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의식이 흐릿해졌지만 복실이를 부르는 목소리만은 끊이지 않았어요. 복실아, 아빠가 여기 있어. 왜 안 와? 간호사들은 이제 춘섭의 말을 아예 무시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헛소리라고 치부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복실이는 분명히 존재했고 바로 병원 밖에서 춘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개가 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춘섭은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복실이는 착한 개야.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머리는 흐릿해졌지만 복실이에 대한 사랑만은 변함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복실이는 정말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자 춘섭은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복실아, 미안해. 아빠가 왜 이렇게 됐을까? 너는 어디서 뭘 먹고 사니?
복실이 역시 같은 시간 비에 젖은 몸을 떨며 병원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로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끈은 여전히 이어져 있었어요. 사랑으로 연결된 끈 말이죠. 윤가영은 이 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왔지만 최근 들어 병원의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보호자 없는 노인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아침 일찍 출근하던 윤가영은 병원 입구 앞 가로등 밑에서 한 마리의 개를 발견했습니다. 진돗개 같아 보이는 그 개는 병원 문을 향해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털이 젖어 있는 걸 보니 밤새 비를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너 아직도 여기 있니? 윤가영이 다가가자 복실이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복실이는 윤가영에게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병원 문 쪽을 바라보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출근한 보안 요원이 복실이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 또 저게네. 어제도 쫓아냈는데 또 왔어. 어제도 왔었어요? 네, 한 달째 계속 와요. 쫓아내도 멀리 안 가고 계속 맴돌더라고요. 윤가영은 복실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보통 유기견들과는 달라 보였어요. 털이 깨끗하고 몸집도 좋았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주인을 잃고 방황하는 개가 아니라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개 같았어요. 쫓아내지 마세요. 위험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병원에 개가 계속 있으면 조용히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윤가영은 복실이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근무 중에도 윤가영은 자꾸 복실이가 신경 쓰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복실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오후가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게 참 신기하네. 동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 주인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주인이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뜻인가? 윤가영은 그 말에 뭔가 떠올랐습니다. 최근 입원한 환자 중에 자꾸 개 이야기를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이춘섭이라는 환자였어요. 혹시 춘섭 할아버지 개일까? 아, 맨날 복실이 찾는 그분요? 설마 진짜 개가 있었던 건 아니겠죠? 간호사들은 춘섭의 복실이 이야기를 치매 증상으로만 여겨왔어요. 하지만 윤가영은 이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윤가영은 복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개용 우유와 간식을 들고 왔어요. 얘야, 이거 먹어. 복실이는 윤가영이 내민 음식을 냄새만 맡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먹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안 먹을 거야?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야위었니? 윤가영이 복실이의 털을 쓰다듬으려 하자 복실이는 살짝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그저 낯선 이의 접촉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윤가영은 복실이의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목걸이가 아니었어요. 작은 네임택 같은 게 달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네임택을 자세히 보니 복실이라는 이름과 함께 작은 전자 부품 같은 게 달려 있었어요. 혹시 위치 추적기인가 싶어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메모리 카드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설마 이게... 윤가영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 메모리에 무언가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복실이의 주인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복실이는 윤가영이 목걸이를 만지려 하자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직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괜찮아. 해치지 않을게. 윤가영은 며칠간 복실이와 천천히 친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출근길과 퇴근길에 음식을 갖다 주고 조금씩 거리를 좁혀나갔어요. 한편 한도식 원장은 복실이의 존재가 점점 거슬렸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그게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저게 아직도 있어? 당장 쫓아내라고 했잖아. 쫓아내도 계속 와요. 그냥 조용히 있는데 굳이. 병원 이미지에 안 좋아. 유기견 신고라도 해버려. 한도식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실이의 존재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까봐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로 춘섭에게라면, 그리고 누군가 이를 알아차린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윤가영은 복실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복실이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며칠간의 정성이 통한 것 같았습니다. 복실아, 너 정말 춘섭 할아버지 개구나? 복실이는 윤가영의 말을 알아듣는 듯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 병원 문 쪽을 바라보며 작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는 애타는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윤가영의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이 개가 진짜 춘섭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춘섭에게 이야기를 치매 망상으로만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복실이는 윤가영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경계는 하고 있었지만 윤가영이 가져다주는 물과 음식은 조금씩 받아 먹었어요. 하지만 복실이의 눈빛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춘섭에 대한 그리움이 날로 깊어져만 갔거든요. 복실아, 오늘도 여기 있구나. 윤가영이 다가가자 복실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적대감은 사라진 상태였어요. 너 정말 춘섭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지? 복실이는 윤가영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며 병원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에서 윤가영은 확신을 얻었어요. 이 개는 분명히 춘섭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날 윤가영은 용기를 내어 복실이의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복실이도 이제는 윤가영의 손길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거든요. 잠깐만, 이것 좀 볼게. 목걸이에 달린 작은 태그를 자세히 보니 단순한 네임택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메모리 칩과 미니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었어요. 춘섭이 복실이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카메라야? 윤가영은 조심스럽게 메모리 카드를 분리했습니다. 복실이는 처음엔 불안해했지만 윤가영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조금씩 진정했어요. 괜찮아. 금방 돌려줄게. 할아버지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집에 돌아간 윤가영은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는데 대부분 복실이의 일상을 기록한 영상들이었어요. 춘섭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복실아, 오늘도 장에 가자. 아빠 따라와. 영상 속 춘섭은 건강해 보였고 복실이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파일들은 달랐어요. 복실이가 혼자 있는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영상이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병원 앞에서 며칠간 기다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추운 밤에도 한자리를 지키는 복실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느님, 정말 여기서 이렇게 오래. 영상 속에서 복실이는 때로는 병원 문을 바라보며 작게 울음소리를 내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은 복실이가 춘섭을 부르는 듯한 소리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윤가영은 춘섭의 복실이에 대한 사랑을 새삼 느꼈습니다. 단순히 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윤가영은 춘섭을 찾아갔습니다. 춘섭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약물의 영향인지 의식도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간호사 윤가영이에요. 할아버지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춘섭은 윤가영을 초점 없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윤가영이 다음 말을 하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복실이 이야기예요. 복실이? 복실이를 아세요? 춘섭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복실이가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춘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없는 게라고 하는데.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병원 앞에서 매일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윤가영은 핸드폰으로 복실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춘섭은 사진을 보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복실아, 내가 여기 있어. 왜 못 만나지? 할아버지, 복실이 목걸이에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달아주신 거죠? 네.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춘섭은 복실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치매가 아니라 약물 때문에 의식이 흐려진 것 뿐이었어요. 그날 밤 윤가영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실이와 춘섭을 연결해 주는 것이었어요.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증거가 병원의 부정행위를 폭로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춘섭은 치매가 아니었고 복실이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한도식의 진단은 완전히 거짓이었던 거예요. 윤가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복실이와 춘섭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억울한 환자들을 위해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윤가영은 밤새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복실이의 영상과 춘섭의 상황을 종합해보니 이건 단순한 의료 실수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의료진의 부정행위였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윤가영은 보건복지부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안녕하세요. 요양병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보호자 없는 노인 환자에게 허위 치매 진단을 내리고 부당하게 입원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윤가영은 복실이의 영상 파일과 춘섭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복실이가 병원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강력한 증거였어요. 이틀 후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김성민이라는 이름의 그는 경험이 많은 조사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김성민입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차 왔습니다. 한도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러세요? 무슨 신고인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요. 이춘섭이라는 환자에 대한 신고입니다. 치매 진단의 적절성과 입원 연장의 타당성에 대해 조사하려고 해요. 한도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춘섭 씨 말씀이시군요. 그분은 확실한 치매 환자입니다. 자꾸 존재하지 않는 개에 대한 망상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그 개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성민은 춘섭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한도식도 따라왔지만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춘섭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김성민이 다가가자 또렷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온 김성민입니다. 복지부에서요? 혹시 복실이 때문에 오신 건가요? 한도식이 끼어들었습니다. 보세요. 또 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치매 증상입니다. 하지만 김성민은 춘섭과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복실이가 어떤 개인지 말씀해 주세요. 춘섭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복실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크기, 색깔, 성격, 함께 살아온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치매 환자의 망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하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복실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복실이는 절대 저를 버리지 않아요. 어디선가 분명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윤가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김성민에게 복실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계가 매일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도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개는 처음 보는데요. 원장님, 며칠 전에 저게 쫓아내라고 하셨잖아요. 윤가영의 말에 한도식은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기 시작한 거예요. 김성민은 윤가영과 함께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춘섭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진돗개였습니다. 정말 있네요. 김성민은 복실이의 목걸이를 확인했습니다. 윤가영이 보여준 영상들도 검토했어요. 복실이가 몇 주간 병원 앞에서 기다린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군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김성민은 한도식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온화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원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자가 말하는 개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왜 치매 망상이라고 진단하셨나요? 한도식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치매 환자가 실제 상황과 비슷한 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 환자의 다른 치매 증상은 무엇인가요? 한도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춘섭이 보인 건 복실이에 대한 그리움뿐이었거든요. 다른 치매 증상은 전혀 없었어요. 김성민은 춘섭의 진료 기록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이 약물 처방도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많은 진정제를 처방하셨나요? 환자가 불안해한다고 이렇게까지 많이요? 그리고 퇴원 일정도 계속 미뤄지고 있네요. 한도식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의 평소 온화한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혹시 이 환자 말고도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김성민의 질문에 한도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눌러왔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보호자도 없고 기억도 없는 노인을 내가 걷어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걷어준다고요? 어차피 갈 곳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여기 있는 게 뭐가 나쁩니까? 한도식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환자를 돌본다는 게 아니라 이용한다는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럼 치매 진단은 거짓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도식은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김성민은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했습니다. 경찰과 보건당국이 함께 수사에 나서기로 했어요. 한도식 원장님,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한도식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게 때문이야. 그게만 없었다면
그는 복실이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장 유기견 신고해서 안락사시켜버리겠어. 하지만 윤가영과 다른 간호사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 개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복실이는 병원 앞에서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도 자신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의 마음도 모두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실이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춘섭을 만나는 것이었죠. 한도식이 연행되고 병원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춘섭의 상황도 급변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임시 원장은 즉시 춘섭의 차트를 재검토했어요. 이 환자분 치매가 아니네요. 단지 과도한 진정제 때문에 의식이 흐려진 것뿐이에요. 약물을 중단하자 춘섭의 정신은 놀랍도록 빠르게 맑아졌습니다. 며칠 만에 예전의 또렷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가장 먼저 한 말은 역시 복실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복실이는 정말 괜찮나요? 윤가영이 춘섭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복실이가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매일같이요. 정말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거의 한 달 넘게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병원 앞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않았어요. 춘섭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녀석이 그렇게 오래. 윤가영은 복실이가 찍은 영상들을 춘섭에게 보여줬습니다. 병원 앞에서 기다리는 복실이의 모습, 비에 젖어 웅크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간절히 병원 문을 바라보는 모습들이었어요. 복실아, 아빠가 미안해. 춘섭은 영상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복실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퇴원하실 수 있어요. 복실이를 만나러 가시겠어요? 춘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려 했지만 오랜 입원 생활로 다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윤가영이 부축해 주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복실이가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을 거예요. 며칠 후 춘섭의 퇴원 수속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실이는 여전히 병원 앞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주고 돌봐줬지만 복실이는 춘섭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춘섭은 휠체어에 앉아 병원 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윤가영과 다른 간호사들, 그리고 복실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따라왔어요. 병원 문이 열렸을 때 복실이는 처음엔 또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한 냄새를 맡았어요. 복실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실아, 춘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실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춘섭의 것이었어요. 복실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몇 걸음씩 다가가며 춘섭을 확인했어요. 냄새도 맡아보고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리고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복실아, 내가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복실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춘섭에게 달려가 아빠를 무릎에 올리고 얼굴을 핥기 시작했어요. 한 달 넘게 억눌러 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춘섭도 복실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실아, 많이 보고 싶었어. 너도 보고 싶었지? 복실이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춘섭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넘게 주인을 기다린 개와 다시 만난 주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해, 복실아. 어떻게 이렇게 오래 기다렸니?
복실이는 춘섭의 손을 계속 핥으며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윤가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복실이가 정말 대단해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간호사님. 복실이를 돌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복실이한테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춘섭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아,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복실이는 춘섭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춘섭의 휠체어 옆에 바짝 붙어 걸었어요.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이 말이죠. 병원을 떠나는 춘섭과 복실이를 보며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어요.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의 힘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택시에서도 복실이는 춘섭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춘섭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복실이를 보며 택시 운전사도 감동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개네요. 한 달 넘게 기다렸다고요? 네, 이 녀석이 절 구해준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복실이는 익숙한 냄새에 더욱 기뻐했습니다.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복실아, 배고프지? 사료 줄게. 춘섭이 사료를 주자 복실이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한 달 넘게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이제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복실이는 춘섭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춘섭도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서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복실아,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복실이는 춘섭의 말에 작은 소리로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함께 돌아온 집에서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온 춘섭과 복실이에게 며칠간은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춘섭은 복실이를 한시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복실이 역시 춘섭에게서 한 걸음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실이의 몸 상태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한 달 넘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위와 비를 견뎌낸 탓에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털도 윤기를 잃었고 걸음걸이도 예전처럼 경쾌하지 않았어요. 복실아, 괜찮니? 많이 힘들었지? 춘섭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춘섭 옆에 바짝 붙어 있었지만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춘섭과 복실이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한 달 넘게 주인을 기다린 개의 이야기는 온 동네에 퍼져 있었거든요. 춘섭이 형, 정말 대단한 개를 키우고 있었네요. 복실이가 정말 충성스럽구나.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다렸을까? 사람들은 복실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예전처럼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춘섭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복실아. 아빠가 어디 안 가. 춘섭은 복실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복실이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또 춘섭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복실이는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고 산책도 나가고 예전처럼 춘섭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춘섭은 복실이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복실아, 너 많이 힘들었구나. 아빠가 미안해. 복실이는 춘섭의 말에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그 움직임이 예전처럼 힘차지는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춘섭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복실이가 침대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복실아? 춘섭이 복실이를 부르자
복실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많이 피곤해 보였고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실아, 괜찮니? 복실이는 춘섭을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춘섭은 복실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실이는 마당으로 나가 햇볕이 드는 곳에 누웠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자리였어요. 춘섭도 복실이 옆에 앉았습니다. 복실아, 여기가 좋지? 따뜻하고. 복실이는 춘섭을 올려다보며 작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제는 걱정이 없다는 듯이 말이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어요. 복실이는 춘섭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복실아,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춘섭은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춘섭의 손길을 느끼며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내가 나를 구해준 거야. 복실이의 숨소리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춘섭은 복실이가 깊이 잠든 줄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춘섭이 눈을 떴을 때 복실이는 여전히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복실아? 춘섭이 복실이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실이는 춘섭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 것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평화롭게 떠난 거였습니다. 춘섭은 복실이를 꼭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복실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복실이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한 달 넘게 주인을 기다린 그 충성심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춘섭은 마당 한쪽에 복실이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묘비를 세웠어요. 그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곳에 진정한 가족이 잠들어 있습니다.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영혼을 나눈,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한 내 아들. 복실이의 무덤 앞에서 춘섭은 매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실아, 오늘도 날씨가 좋네. 너 좋아하던 햇볕이 따뜻해. 윤가영도 가끔 찾아와 복실이 무덤에 꽃을 놓고 갔습니다. 복실아, 고마웠어. 내가 춘섭 할아버지를 구해줬어. 한편 한도식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실이의 영상과 춘섭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그 밖에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환자들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게 때문이었다고 한도식은 마지막까지 원망했지만 복실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어요. 하지만 복실이가 남긴 것은 컸습니다. 진실을 밝혀냈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해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복실이 무덤가에 꽃이 피었어요. 춘섭은 그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복실아, 꽃이 피었네. 너도 보고 있지?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복실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춘섭은 이제 혼자가 되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실이가 보여준 사랑과 충성심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실이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사람은 잊는다. 하지만 걔는 기억하고 기다리고 끝내 지킨다. 복실이는 누군가에겐 단지 개였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구해낸 가족이었다. 복실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메시지는 영원히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 앞에서는 어떤 악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